시트를 눌러보잖아요. 마사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 QM6 1.7 DCI 모델을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IT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어떤 최첨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삼성 QM6의 최대 경쟁력은 디자인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릴 부분을 보면은 톱니바퀴처럼 무늬가 들어가서 역동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만의 시그니처 라인이 디귿자형 형태의 LED 주간 주행 등은 디자인 매력을 살려주는 포인트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개등 부분도 크롬으로 감싸져 있어서 화려한 매력을 볼 수가 있고요. 옆으로 살짝 돌아오면은 헤드램프부터 길게 크롬바가 들어가서 화려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옆모습도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 휠은 19인치 투톤 알로이 휠이 들어갔고요. 스포티한 느낌의 휠이라서 전체적인 차의 디자인을 살려주는 매력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크롬바가 들어가서 화려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래는 블랙, 위쪽에는 블루 계열이 들어가서 투톤의 매력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 QM6는 뒷면에서 보는 느낌도 감각적입니다. 테일램프 부분은 개인적으로 르노 삼성 QM6가 가장 예뻐 보입니다. 밤에 보는 느낌도 좋고요. LED 램프가 들어오지 않아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 QM6는 첨단 사양들이 많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킥으로 트렁크를 열 수가 있습니다. 발로 차주면은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런 첨단 사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UV의 장점은 이런 넓은 공간이잖아요. 여유롭게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손잡이를 들어보면은 안쪽에 시크릿하게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면은 펑크가 났을 때 킷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군데군데 비어있는 틈이 있어서 지저분한 것들 담아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사이드에도 뭔가를 수납할 수 있고요. 시거잭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전기를 갖다가 쓸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레버를 탁 당겨주면은 2열 시트가 자동으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4대의 폴딩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접으면은 사람이 누워도 되는 여유로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우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는 버튼이 있어 가지고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뒷자리에는 따로 없어 가지고 꼭 앞자리에서 컨트롤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르노 삼성의 좋은 점, 스마트 키를 휴대한 상태에서 이거를 안 눌러줘도요, 이렇게 조금만 벌어지면 바로 문이 잠기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운전석 도어를 연 모습입니다. 2단계로 열 수가 있는데요, 1단계고요 2단계는 이 정도까지 각도가 열립니다. 뒷자리는 더 열려요. 보통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타고 내리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보면은 우드로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아래쪽에는 음료수 같은 걸 수납할 수 있게 널찍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도 감각적으로 되어 있죠. 허리를 딱 잡아주는 버킷 시트 형태의 시트로 되어 있고요. 착자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다 전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가운데는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퍼플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 선택을 퍼플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색상은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8.7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차량을 선택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선택하면은 5가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로 선택하면은 이 계기판 부분도 레드로 바뀌고요. 도어 옆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감각적인 실내 공간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밝기 조정 가능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로 화면이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느낌을 이 화면에서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도 다양한 기능 버튼들이 있어서 컨트롤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지만 훌륭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에 가치를 두는 분이라면 보스 오디오 옵션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르노 삼성은 멀티미디어 관련 컨트롤은
핸들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이질적인 사용감을 느낄 수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운데 센터 페시아를 보면은 다양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비게이션과 공조기 부분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은 세로형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옆으로 쓸어 넘기면은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는지 블루투스, FM, 다이렉트로 버튼 눌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에코 드라이빙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점수를 볼 수 있는 매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거의 똑같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면을 보다가도 공조 시스템에 접근할 때는 이 아래쪽에 누르면은 이렇게 공조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패스트, 노멀, 소프트 다양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시트가 있죠. 시트를 눌러 보잖아요. 마사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대박이죠. 1.7 DCI 모델이지만 마사지 기능을 지원해 가지고 운전 중에 가볍게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강한 강도로 마사지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꼬물꼬물 되는 느낌이 좋습니다. 피곤할 때는 이런 마사지로 조금 피로감을 날릴 수 있는 매력도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 안전 사양들이 꽤 잘 되어 있어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에는 센서 화면이 보이고요, 카메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핸들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세로 화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게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튼들은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작성이 살짝 떨어지긴 해요. 볼륨 버튼이 이 터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만져서 컨트롤하는 게 일반적인 오디오 시스템을 가진 차들과 다른 점인데, 핸들 뒤쪽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익숙해지기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풍 시트 버튼이 있고 열선 시트 버튼이 이 가운데 부분에 배치되어 있고요. 에코 버튼, 오토 스탑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빨라요. 쓰면은 엔진이 멈추고 브레이크를 띄면은 시동이 걸리는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르노산성 켄시스는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기능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손잡이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오프로드 달리는 차에 많이 적용되던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르노산성 켄시스는 아무래도 도시명 SUV지만 거친 험로를 달릴 때도 손잡이를 잡고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디자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보면은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 뒤쪽에 보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깔끔하게 커버로 막혀 있는데 이 부분을 싹 밀어 제끼면은 컵홀더 4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높낮이가 다 틀려요. 르노삼성만의 독특한 디자인 중 하나죠. 또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면 깔끔하게 실내 공간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 팔걸이 부분도 앞뒤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팔걸이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앞으로 시트를 당긴 사람은 팔걸이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요, 뒤로 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열면은 깊숙하게 또 적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담아서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로브 박스도 아주 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걸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실내 등과 썬루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글라스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썬루프를 열면은 탁 트인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썬루프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 안쪽에 이 레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보면은 뒤로 최대 32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위에 보면은 레버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시트들이 많은데요, 뒤로 최대 32도까지 이렇게 눕힐 수 있기 때문에 저기는 세워진 시트 모습이고요. 살짝 눕혀진 2열 시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 중에서도 편하게 뒷자리도 탈 수가 있고요. 다 보세요. 무릎 공간 시원시원하게 앞뒤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보는 실내 공간의 느낌입니다.
뒷자리에 보면은 그물로 되어 있는데, 그물의 단점은 물건들 많이 넣다 보면은 늘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웬만하면 저는 넣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운데는 송풍구가 있고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뒷자리도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가 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열선 시트를 사용하려면 가운데 팔걸이를 내려야 됩니다. 여기에 열선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2명이 탈 때는 당연히 팔걸이를 내리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지만, 만약에 3명이 타고 있다 그럴 때는 요거를 내려서 키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여기 컵홀더 2개가 있고요. 뒤에 공간을 보면 이 썬루프 때문에 이쪽이 살짝 내려왔는데, 머리 공간은 쫙 파져 있기 때문에 이 머리 부분을 보면은 여유로운 공간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링이 정말 부드럽고 좋습니다. 차가 크지만 이 핸들링 느낌이 너무나 좋아요. 1.7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힘이 약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힘적인 측면에서는 뭐 서로가 다른 평가를 내릴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정도 주행 느낌이면은 충분히 패밀리카로서의 매력은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달리고 잘 쓰고, 그리고 핸들링 좋고 안전한 옵션들이 잘 거쳐진 차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연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했는데 기름이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또 디젤의 장점이죠. QN6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몰 수 있는 SUV라고 판단되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